자, 166페이지 세 문제 해보자. 200번. 얘들아, 지금 대충 감 오겠지만 어차피 도형에서 다 맞추는 게 목표겠지만 다 맞추기 쉽지 않단 말이야. 끝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울 거야. 되게. 처음 보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건 집합에서 최소한으로 틀려야 돼. 진짜 최소한으로. 일단 집합에서 실수하면 절대 안 되고, 집합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뭐 최대 최소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우리 앞에서 했던 뭐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줬을 때 좀 복잡하게 내서 막 예를 들어 뭐 행렬이랑 연결 지을 수도 있고 도형이랑 연결 지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집합에서 어려울 거란 말이야. 조건제시법이 어렵게 주어진 거, 또는 이거 이렇게 집합 3개짜리에서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뭐 이런 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런 문제가 집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거는 도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풀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지간하면 다 맞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어차피 도형에서는 맨 마지막 문제쯤 정도 되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운적인 요소도 존재하거든. 풀어본 문제냐 아닌 문제냐, 내가 좀 잘 보이는 그날 컨디션도 그렇고 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집합은 준비 잘하면 돼. 어려운 문제도. 알겠지? 자, 200번. 전체 집합이 200, A가 65, B가 72 일 때 B차 집합 A와 B의 여집합 차집합 A를 뺀 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 살짝만 바꿔주자.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B와 A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요거는 전형적인 문제지. 이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부터 합집합의 최대 최소,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 최소.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지, 이거 설명할 때 여기까지가 딱 하나의 틀이고, 여기서 추가한다면 A차 집합 B의 최대 최소 또는 B차 집합 A의 최대 최소까지도 연결된다. 요거였어. 자, 그럼 갑시다, 순서대로. 자,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부터 갑시다.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작은 애가 다 들어간다니까 65. 최소값은 말이 되게 최소한으로 겹쳐야 되는 양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137. 뭐야, 200. 택도 없지? 교집합의 최소값은 0. 이건 가능한. 이거는 안 겹쳐도 말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얘한테 끌고 올 수 있지. 이 줄 따로, 저 아랫줄 따로. 자,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 그러면 더해서 얘 뺀 게 얘잖아. 그래서 계속 못하겠다. 최소값 72. 다음 최대값은 그냥 A와 B를 더하면 되지. 120. 뭔가 뭐 잘못됐다. 아이씨. 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120이잖아. 왜 이 에러 쓰냐? 그럼 최소 0이 아니지. 137이니까 17. 그러면 최대값이 120. 됐지? 자, 또 끌고 가서 일로 가자. 다 기억나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고,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최대겠지. 지금 윗줄 따로 아랫줄 따로야.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120에서 72 빼면 되지. 48. 교집합의 여집합의 최소값은 0이네.
여기까지가 한 틀.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차집합까지 봤으니까 문제에서는 요거 보면 되겠네. 근데 쓰는 김에 써보자. 자, 얘는 일단 차집합은 교집합이랑 어떻게 돼? 교집합이 크면 차집합은 줄어들겠지. A와 또는 A 또는 B의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차집합이라는 건 거기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집합과 연관성이 있어서 교집합이 최대면 차집합은 최소가 될 거야. 반대겠지? 그래서 A의 원래 양은 65였는데 거기서 교집합의 최대값인 65를 빼니까 A 차집합 B의 최소값은 0이 될 거고 최대값은 65에서 교집합의 최소값인 17을 빼면 되니까 48이 되겠다.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얘는 마찬가지겠지? 최소값은 B의 값이 75니까 75에서 교집합의 최대값인 65를 뺀 10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B의 값인 75에서 교집합의 최소값인 17을 뺀 58이 최대값이겠다. 그러면 일로 돌아가서 얘의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네.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얘가 최대라는 건 75예요. 뭐 이거 왜 75냐고? 아씨 미쳤나? 최대값은 둘을 뺐을 때 제일 커야 된다는 건 얘가 최대, 얘가 최소.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되잖아. 그럼 차집합의 최대값은 55. 다음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소값은 0. 그래서 55 빼기 0. 다음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앞에 건 제일 작고 뒤에 건 제일 크면 되지. 그럼 차집합의 최소값은 7.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대값은 48. 그래서 그 둘을 빼래. 얘에서 얘를 빼니까 정답 96이 되겠다. 지금 이거 써있는 거 다 연결되는 거다 얘들아. 교집합이 최대면 합집합은 최소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최대고 그래서 차집합은 최소 또는 합집합은 최소다 라는 거고 같은 이유로 합집합이 최소면 교집합이 최소면 합집합이 최대고 합집합의 여집합은 최소고 차집합은 최대다. 오케이? 다 연결되는 거야. 시작은 교집합. 이 문제에 나오면 감사한 거고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되는 문제, 최대 최소 문제인데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다행인 거야.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는 쉬운 문제야. 요것만 할 줄 알면 되거든.
문제는 이제 201번이나 202번 같은 게 좀 어렵지. 자, 201번 보자. 자, 전체 400명인데 A와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를 선택한 학생은 B를 선택한 학생보다 40명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뭔가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그치? 요건 이해되지? 좀 애매하잖아. 뭐 집합 A다, 집합 B다,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게 써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영역을 이름 붙여서 그걸로 식을 세우자. 왜 그리고 왜 영역하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 200번과 다르게 아니면 202번도 마찬가지인데 202번과 다르게 201번은 뭐 집합 A는 몇 명이다, 집합 B는 몇 명이다, 교집합은 몇이다, 합집합은 몇이다 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 주어진 정보가. 그지? 그래서 이름 붙이자고. 이름 붙여서 식 세우자. 자, 그러면 뭐 여기 영역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두고 이제 표현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전체 인원 400명. 그러니까 A집합, B집합 이렇게 표현하기 202번처럼 표현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돌려야 돼. 알겠지? 자, 전체 인원 400명. 다음 A를 선택한 학생은 B를 선택한 학생보다 40명 많다. 식으로 세보자. A를 선택한 학생은 그지? A를 선택한 학생은 B를 선택한 학생보다 40명 많다. B를 선택한 학생보다 40명이 많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C가 지워져도 되겠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A는 C 플러스 40이구나. B 플러스 40이구나. 됐고, 다음.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 선택한 학생보다 300명 작다.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그지? 뭐라도 선택한 학생보다 300명 적다. 뭐라도 선택한 사람보다 300명 작다. 이렇게 됐지. C도 뭐라도 하나 선택한 사람이 하나 이상 선택한 사람이잖아, 지금. 그럼 하나 또는 두 개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영역에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지. 그럼 요 세 개의 식을 어떻게든 지지고 볶으면 되겠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물론 요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요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랑 더해서 400인데 얘가 얘보다 300 작대 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꼭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식을 섞어보자. 잘. 자, 얘랑 섞어보자. 왜냐면 나 A, B, C가 400-D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자리에 더 넣어주면 D는 400-D-300이 되지. 해서 넘기면 2D는 100이니까 D는 50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 B, C는 350이지. 요거 나왔고. 자, 구하라는 게 지금 A만 선택한 학생수의 최대값. 즉,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엔 A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지금 이 조건만, 문제에서 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A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영역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제일 작으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남은 식이 얘랑 얘지. t는 이미 끝났고. 나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c가 제일 작으면 a가 제일 크겠지. 어차피 A는 이 영역, 집합 A의 영역은 얘 아니면 얘랑 얘의 합인데 얘가 제일 작으면 얘가 제일 크겠지. 정해졌을 양은 정해졌을 테니까. 그러면 이 남은 두 식을 보니까 C가 0이면 되겠구나. C가 0일 때 A가 최대값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바꿔주고 C가 0이라면 A 플러스 B가 350이라는 얘기니까 A는 195가 최대다. C가 0일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C가 0일 때를 보면 되지. 다른 조건이 없잖아. 여튼간에 요 세 개를 더해서 350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요게 201번이었고, 그래서 요거는 풀이법도 지금 과정도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 뭐야? 이 짓을 할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모든 문제를 다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그리는 게 맞지. 왜냐면, 이렇게 해야 문제에서 조건을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문제에서 준 조건이 A집합이 몇이다, B집합이 몇이다, 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린 거야. 그거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자, 다음 202번. 자, 얘는 일단은 안 그려도 되겠지. 일단은 안 그리고 가자. 전체 150명. A는 79, B가 101, C가 72. 되게 많이 줬네. A와 B의 교집합이 60, B와 C의 교집합이 49, A와 C의 교집합이 33. 자, 이때 모두 관람한 사람이 최소다. A교, B교, C가 최소다. 이때 아무것도 안 본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거는 되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으로 해결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얘네 3개 더하고 얘네 3개 더해서 이거 더한 거에서 이거 더한 거 뺀 다음에 이거 더하면 합집합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합집합이 몇인지를 모르고 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최소래.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물론 얘가 0일 때가 제일 최소겠지. 그럼 얘가 0이면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0이면 최소인데 0이 아니면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식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돼. 결론은. 시작은 안 그려도 될 것처럼 그냥 알고 있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얘 최소값을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상황 이해됐니 얘들아? 얘 왜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는지? 다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거 3개 더하고 이거 3개 더해서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를 더한 게 합집합이잖아. 근데 합집합이 일단 몇인지 모르지.
그리고 얘가 최소라는 게 세 개의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일단 0이잖아. 일단은. 근데 얘가 0이면 말이 안 돼. 해보면. 그 말은 얘가 0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리지. 근데 그 어느 정도 있는 걸 어떻게 찾냐고. 이 식으로. 못 찾잖아. 합집합을 알면 이건 되게 쉬운 문제지만 합집합을 모르는데 어떡해. 그래서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리면 요거 좀 특이하게 풀거든? 잘 봐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가 지금 우리 문제 핵심이잖아? 세 개의 교집합. 자, 여기를 미지수 x라고 넣어보자. 얘는 저거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해볼게. 왜냐면 이거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식세우기 좀 빡세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x 값이 알고 싶은 거잖아. x의 최소값.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퍼뜨려 나가보자. 얘자, 여기다 뭐라고 쓸까? 여기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이용해봐. 여기가 x라면 여기 몇이 뭐라고 쓸까? 그렇지. 그거야. 퍼뜨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거 좀 특이하게 푸는 거다. 그러면 여기도 표현할 수 있지. 왜? 이거 더해서 79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뭐 계산은 좀 귀찮겠지만 해보면 여기가 x-14 이거 4개 더해서 79가 나오게 맞춰준 거야. 여기가 x-8 여기가 x-10 이렇게 되겠다. 지금 막 쓴 거 아니라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내 목표는 얘가 언제 최소냐니까 얘 값을 x라고 기준을 두고 알고 있는 정보들 얘네들을 먼저 해서 여기가 x면 60-x, 49-x, 33-x일 거고 그러면 얘네가 다 더해서 79, 101, 72 나와야 되니까 이거 더해서 79다. 이거 더해서 101이다. 이거 더해서 72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를 채울 수 있겠지. 채웠어. 자,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채웠어.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좀 특이한 걸 하게 되는데,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7개의 영역에 있는 우리가 표현한 원소의 개수 숫자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은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표현한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을 성립해야 돼. 안 써도 돼, 얘들아. 그치? 그럼 이거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겠지. 그러면 공통범위니까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x가 큰 쪽에 있는 게 얘네랑 얘랑 얘지. 얘까지. 맞니? x가 크다 쪽. 그럼 이거 공통범위는 제일 큰 숫자 찾으면 되지. 누구야? 14.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범위가 x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됐지? 다음 작다 쪽. 작다 쪽 60보다 작다, 33보다 작다, 49보다 작다잖아. 그럼 겹치는 범위는 제일 작은 애 따지면 되지. 그래서 작은 애들에서 x가 작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x의 범위는 x는 3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x여야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결론이 x가 14 이상 33 이하여야 돼. 그래야 여기 있는 모든 영역의 숫자가 0 이상이지. 됐니? 근데 x가 뭐였어? 세 개의 교집합이었잖아. 됐네? x의 최소값은 몇이다? 14다.
x가 14 이상이어야 여기 써 있는 모든 숫자가 0 이상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x의 최소값은 14, x의 최대값은 3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니까 끝났지? 이제는 얘가 최소값으로 1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쓰면 되잖아. 얘에서 얘 뺀 다음에 얘 더하면 합집합이 나오고 전체에서 합집합 빼면 얘가 나오겠지. 이거는 단순한 식이잖아. 그냥 알고 있는, 그지? 그래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26이 나온다. 정답. 이 과정은 괜찮지 얘들아? 식으로 써줘? 이거 3개 더하면 몇이냐? 얘가 252. 얘가 142.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나오는 과정은 252에서 142를 뺀 다음에 14를 더한 게 뭐야? 합집합이지. 근데 그 합집합이 124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 150에서 합집합인 124를 빼는 거지. 그래서 26이다. 지금 우리가 푼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난이도야, 얘들아. 어토당토하는 난이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야 될까 안 그려도 될까 이거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그래서 200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려서 풀어도 충분히 오히려 안 그리는 게 더 쉽지. 근데 201번이나 202번 같은 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면 못 푼다고 봐야 돼. 힘들어. 일단 201번은 오히려 조금 더 와닿지.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범위를 이 영역의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에서 준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까다롭지. 그래서 표현한 거고 202번이 어렵지. 그래서 202번은 얼핏 봤을 때는 다 표현되잖아. 다 표현돼서 굳이 벤 다이어그램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리면 지금 저 X의 범위를 구할 방법이 없지. 그지? 자, 여기까지가 집합 마지막 부분이었고 185페이지 보자, 얘들아. 185페이지. 우리 방금 푼 게 245번이다, 그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문제까지.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두 문제 해보자. 44, 45. 45번은 방금 풀었는데 너의 힘으로 다시 풀어봐. 안 보고 해봐. 되나? 물론 지금 당장 푸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거기는 두 문제 하자. 되나 해봐. 홀수번 먼저 쭉 풀고 다음에 짝수번 푸는 거야. 근데 너희는 좀 문제가 어려워서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해 줄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물어봤듯이 풀이는 내가 써서 일단 먼저 주는 쪽으로 할게. 최윤이는 아까 말했듯이 학교 프린트에서 빠진 문제가 몇 개 있거든, 거기 프린트에. 근데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다행히. 너도 일단 구성은 마찬가지야. 홀수번이 프린트 문제고 오른쪽 짝수번이 숫자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연습하면 될 것 같고.